그날 비는 예보에 없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서은경은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우산을 찾았다가 그만두었다. 어차피 이 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낯익은 구두가 보였다. 그 순간 은경의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설마, 이 나이에 설마라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낮고 조심스럽고 늘 상대의 반응을 한 박자 기다리는 말투. 딸의 전남편 최민석이었다. 은경은 문을 바로 열지 않았다.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일이니? 그 질문은 차분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잠깐만,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은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다. 비는 핑계였다. 여기서 은경은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은경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다. 민석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사소한 동작이 은경을 불편하게 했다. 아직도 저렇게 집에 들어오는구나. 은경은 69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6해. 딸은 이혼 후 멀어졌다. 연락은 했지만 이야기는 짧아졌다. 그 공백을 은경은 이미 3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차 마실래? 은경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지 은경은 불쾌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은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거절이 이렇게 어려울까? 차를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지 않았다. 민석은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만들고 있었다. 딸한테는 은경이 말을 꺼내자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왜? 은경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복잡했다. 민석은 컵을 쥔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 같았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 단어는 은경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얼마나 있을 거니? 은경이 물었다. 민석은 시선을 내렸다. 오늘만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지 은경은 알고 있었다. 비는 더 굵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에 리듬을 만들었다. 은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이라는 말은 언제나 내일을 데려온다. 방은 그대로야. 은경의 말은 확인이었다. 딸이 쓰던 방.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방.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은경은 반찬을 하나 더 꺼냈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민석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너무 늦었고 그래서 더 정확했다. 은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에 이름이 붙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밤이 되자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민석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집이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처럼 너무 또렷했다. 은경은 잠자리에 들며 천장을 보았다. 나는 문을 열어준 걸까? 아니면 과거를 다시 들인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비를 피했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 당신뿐이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문을 연 선택을 단순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도 넘어간 선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비 냄새를 남기고 왔다. 은경은 눈을 뜨자마자 집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도 조용하다는 건 이미 그 존재가 집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민석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고 컵을 씻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은경의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속도는 조금 빨랐다. 비가 그쳐서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상황 설명처럼 들려서 은경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식탁 위에는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은경은 그 사실을 바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용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늘은 은경이 말을 꺼냈다. 민석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갈 데는 있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단했다. 민석은 잠시 침을 삼켰다.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어제와 같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조금만. 오늘이라는 말과 같은 계열의 단어. 은경은 그 말을 곧바로 끊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따랐다.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미루기였다. 민석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은경은 놓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은경은 청소를 했고 민석은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직입니다. 오늘 안으로는 조금만 더요.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은경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점심 무렵 은경은 된장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지. 식탁에 앉았을 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은경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은경은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라는 걸. 은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민석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은경은 설명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이제 핑계는 끝났네. 그 생각이 은경의 마음을 살짝 찔렀다. 짐은 은경이 말을 꺼내자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정리 중입니다. 그 말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은 습관의 시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은경은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경은 민석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은경은 반찬을 줄이지 않았다.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오늘을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죠? 그 질문은 늦었고 그래서 더 정확했다.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불편한 건 아니야.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다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다만 뒤에는 결정이 필요했다. 밤이 되자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어제보다 덜 낯설었다. 은경은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달라졌을까?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이라는 말이 이미 어제보다 무거워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오늘까지만 이라는 말을 몇 번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세 번째가 되었을 때도 아직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다. 은경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먼저 안도처럼 다가왔다. 아직은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지 은경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민석은 조금 늦게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그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밖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보고였고 예고였다. 그래. 은경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다. 빠르게 대답하면 붙잡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민석이 외투를 입는 동안 은경은 괜히 싱크대를 정리했다. 필요 없는 행동이었다. 손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소리였다. 나갔네. 그 생각 뒤에
곧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돌아오겠지. 그 두 생각이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은경을 불안하게 했다. 은경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녀왔다. 평소와 같은 길, 같은 가게. 그러나 손은 익숙하지 않은 쪽으로 움직였다. 민석이 좋아하던 반찬. 왜 이걸 집었지?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서 은경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사온 재료들이 조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조금 늦겠습니다. 짧은 문자.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은경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시계를 보았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은 어제랑 다를까? 민석은 해가 완전히 진 뒤에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 은경은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어제보다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남아 있었다. 많이 늦었네. 조금요. 밥 먹자. 식탁 위에서 민석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지 가끔 헷갈립니다. 그 말은 질문이었고 경고였다. 은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이 관계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되묻는 쪽을 선택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편해져서요. 그 말은 정직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은경의 손이 수저 위에서 잠시 멈췄다. 편해진다는 건 머문다는 뜻이고 머문다는 건 돌아갈 곳이 흐려진다는 뜻이었다. 편하면 안 되니. 은경의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은경은 잠들지 못했다. 민석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은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 다르지 않음이 이미 선택이 되어 버렸다는 것. 은경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아오지 않는 쪽으로 걸어와 버린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조용한 위험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맑았다. 은경은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민석은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미 짐을 반쯤 정리해 둔 상태였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은경은 괜히 눈을 피했다.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민석이 말했다. 그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확정은 아니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 음절이 왜 이렇게 목에 오래 남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컵을 하나만 꺼냈다가 잠시 망설였다. 결국 2개를 꺼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은경은 알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민석은 컵을 들고 말했다. 어머니. 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작별이 겹쳐 있었다. 수고했어. 은경의 대답은 짧았다. 위로도 붙잡음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현관 앞에서 민석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고 은경은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는 결정 같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2개의 컵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은경은 한 컵을 들어 싱크대에 옮겼다. 그 행동이 왜 이렇게 결심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은경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말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문득
문자가 왔다. 민석이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 은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은경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다. 은경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오늘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내일로 미뤄둔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끝을 어떤 결말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켜낸 선택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한 가능성으로 간직하시겠습니까?